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일본 최대 토종 OTT 유넥스트의 최근 올라와 극찬을 받은 K-액션 사극을 살펴보고 이 영화에 푹 빠진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내란 씨가 체포되고 이제 구속되어서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이 내란 씨가 체포되기 전 싸질러 놓은 똥 때문에 구구 일베들이 그야말로 더 극렬하게 날뛰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내란 수기가 구속되었는데 그동안 내란 수기가 하도 선동을 하는 바람에 헌정사상 최초로 법원을 습격하는 폭도들을 만들었습니다. 내란 수기가 헌법을 유린하며 내란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구구일베들이 선동해 제2의 내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란 수기가 내란 혐의를 받는 이유는 또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으로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추종자들은 이번에 또 다른 헌법기관인 법원을 침범하는 민주주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와중에도 내란의 힘과 구구일베들이 쓰레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내란 수기가 구속되었다면 먼저 국민들에게 그런 괴물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먼저인데 시위대를 옹호하고 경찰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구구일베들이 쓰레기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구구일베들을 선동해온 자들이 이 일이 폭력 사태로 번지자 모두 꽁무니를 빼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내란 수기도 선동을 하며 폭력을 부추겼고 내란의 힘 또한 사법부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부추겼고 구구일베 유튜버들 또한 가장 앞장서서 이 폭력 사태를 부추겼습니다. 결국 내란 수기와 구구일베 유튜버들의 선동에 자신들이 헌법을 유린하는 역사상 최초의 사법부 침범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엄청난 짓을 했다는 것조차 이 문해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우리나라 언론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태를 명확하게 내란 수기가 헌법을 유린한 국기문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태를 정치 싸움인 양 양비론으로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구일베들이 여론조작을 해서 내놓은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보수 과표집이라는 부연 설명도 없이 계속 무작위로 내보내면서 구구일베 집단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은 법을 집행하듯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언론들이 그동안 명확한 범죄를 가지고 정치적 싸움을 중계하듯 양비론으로 중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언론들 또한 이번 사법기관을 폭도들이 침탈한 엄청난 내란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쓰레기 언론들 때문에 내란 수기 같은 괴물이 태어났고 내란의 힘 같은 해체되어야 할 정당이 정상적인 당처럼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 권력의 빌부터 기생하는 정치검찰을 정리해야 하고 두 번째, 이 쓰레기 정치검찰과 아삼육이 되어 국민들의 눈을 가린 쓰레기 언론들을 정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구구일베 유튜버와 그 정당 내란의 힘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껏 누차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오늘 새벽 구구 폭도들이 법원을 침범한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결국 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이고 누가 독재를 꿈꾼 독재자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인지 오늘 새벽에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끝까지 용서 없이 이 내란을 일으킨 폭도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각세라고 일본에서 뒤늦게 방영되어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 K영화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뒤늦게 일본 최대 토종 OTT 유넥스트에 올라와 극찬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일단 일본 영화닷컴에 올라온 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한국에서 800만 명을 동원해 같은 해의 넘버원 히트작이 된 역사 액션 대작 1636년 청이 한반도에 침공한 병자호란으로 조선 최고의 궁수인 나미는 사랑하는 여동생 자인이 청군에 납치되어 버린다. 추격하는 나미는 신궁의 활솜씨로 차례차례로 적군을 쓰러뜨려 가지만 그 모습을 본 청군의 맹장 주신타가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나미에 뛰어들었다. 장애물을 피해 적을 쏘는 나미와 뼈를 부수는 파괴력을 가진 활을 발하는 주신타가 전장에서 상대합니다. 주어는 살인의 추억의 박해일.
다음은 최종병기화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방금 보았습니다. 매우 장대한 이야기입니다. 멋진 영화였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멋있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버리는 왕은 어리석지 않은 단지 돼지인에 지나지 않고 주인공 나미의 화려한 액션이나 여동생 자인과의 형제의 조선민들의 단결력이라는 것에 감동했다. 한국판 아포칼립토라고 듣고 보았지만 바로 그런 인상. 활 또 한 번 멋지다라고 생각했다. 조금 줄거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보통으로 재밌었던 실화 기반 영화라고 생각했다. 활의 장면이 멋지다. 또 보고 싶어. 원제 최종병기 활. 역시 이거야. 굉장히 무서운 오랑캐였다. 유넥스트에서의 전달은 9월 30까지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작품. 오빠가 여동생을 구하는 것만의 이야기지만 활이 뱅뱅 날아가 멋있었다. 특히 마지막 쏘는 장면은 최고다. 활에 중점을 둔 액션 영화로, 그리고 그 선택은 대단해.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 공포심은 마주할 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라는 대사에 한눈에 반했다. 빨간색과 흰색의 화살 알기 쉽다. 역시 유승룡이 이끄는 청나라의 활 특수부대와 신궁을 가진 박해일 한 명의 싸움은 볼 수 있었다. 유승룡이 젊고 날씬하다. 당시의 데이트 영화이고 볼 가치가 있네요. 활의 멋을 알 수 있는 좋은 영화. 17세기 한반도, 중국의 청나라에 휩싸인 조선의 무대. 주인공은 활의 명수로 화살의 탄도를 구부릴 수 있다. 좋은 작품입니다. 이야기로서는 옛날의 이야기지만 역시 재미있다. 이런 작품은 알려지지 않는 것이 많다. 활을 사용한 스나이퍼는 신선하고 신궁 배틀도 박력 만점. 이 K영화는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부끄럽게 만드는 역사상 최고의 액션 전쟁 영화다. 누가 한국인들이 최고의 일본 사무라이 영화들을 밋밋하게 만들지 알았겠는가. 남의 역의 박해일의 크고 강력한 눈에 내 마음도 뺏겨버렸다. 그를 쫓는 유승룡도 눈을 뗄 수 없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좋은 영화는 언제 어디서든 노출만 되면 히트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